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연속된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악재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캣디오드는 또 여러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살펴보고 또 드디어 기다리던 우주 ETF가 출시된다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악재가 하나 또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그 금리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이 시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악재가 하나 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이제 이분이 중심이 되어서 사건이 터졌는데요. 자, 보시고 계시는 이분은 이제 빌 황이라는 한국계 월가의 펀드 매니저 출신이자 또 헤지 펀드 대표입니다. 자, 이 빌 황이라는 분이 그 마진 콜을 받아서 현재 전 재산을 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상황인데요. 규모가 뭐 적지 않고 이제 사이즈가 있는 편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빌 황이 어떤 분인지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의 빌 황이라는 분은요, 한국계 그 월가에서 주름 잡고 있던 아주 참 멋진 분이셨거든요. 자, 그리고 UCLA를 졸업했어요. 사실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는데 이 미국의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이민 생활이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UCLA까지 들어가고 졸업해서 월가에서 굉장히 큰 일종의 큰 손 중에 하나가 됐죠. 그리고 자신의 이제 헤지 펀드도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일종의 그 월가의 투자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언론들을 보니까 미국 쪽에서 언론들을 보니까 빌 황에 대해서 뭐 안 좋게도 얘기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미국에 오래 살고 있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 저희 아이들도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저는 이민자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빌황을 우리가 그렇게 미국 언론, 일부 언론에서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맹목적으로 돌을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분이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그동안 월가에서 많이 이제 번 돈으로 크게 수익을 얻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거든요. 실제로 학교에 도서관도 세워주고 또 보이지 않게 어려운 이웃들을 굉장히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정말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서 감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2012년도인가요? 그때도 내부자 거래 때문에 한번 그 이제 걸려가지고 그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것으로 걸렸는데 그때도 벌금을 내고 이제 또 해결이 됐고 이번에는 이렇게 마진 콜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분이 이제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중국계 관련 어떤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계 관련 이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데미지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또 폭락하게 되고 이 테크주들이 좀 힘을 못 쓰잖아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돈들을 여러 은행들을 통해서 이제 빌리고 했는데 결국은 마진콜이 들어와서 전 재산을 잃게 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저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또 좋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월가에서 일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악의적으로 나쁘게 막 접근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모호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또 같은 코리안으로서 우리가 좀 더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게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황이 연루된 이 사건이 왜 월가에 현재 지금 악재로 통하고 있냐 하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빌황이 자신의 전 재산 $30 빌리언 를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이제 다 날려 먹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이 돈들을 이제 여러 곳에서 빌려서 마진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린실이라고 하는 데서도 손실을 입었죠. 이제 이 그린실은 30 billion 달러 잃었죠. 똑같이. 그리고 유럽계죠.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곳은 1 billion 달러 잃었죠. 그리고 또 노무라 증권 일본계죠. 거기도 돈을 잃었고. 자, 이제 그런데요. 사실 알려지지 않은 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기관들도 연루가 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요. 제가 뭐 여기도 기록했지만 vicious cycle, 즉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굉장히 그 안 좋게 불이 번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콜을 적은 규모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규모면 이게 여러 기관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쪽이 무너지면은 같이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주식이 더 떨어지고 있고 폭락하고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하고 또 움츠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 발 물러서게 되니까 시장에는 그런 좋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악재인 건 사실이지만 현재 다시 저녁에 올라오는 주식들을 좀 보니까요. 다른 뉴스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 뭐, 하루 이틀, 뭐, 지나면 또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들도 또 내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뭐, 그렇게 오래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인 악재임은 분명합니다. 자, 또 다른 악재죠. 수에즈 운하의 이 물길을 막아버렸죠. 이 배가 갇혀가지고. 대만계 배라고 들었어요. 근데 엄청난 큰 배라서 사실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하루에 이동되어지는 어마무시한 다른 또 여러분 그 수송 그 통로를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마무시한 손실들 그리고 물건이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 부족 현상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데미지를 입냐 없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에즈 운하에 배가 갇힘으로써 지금 다른 배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 둘러가려면 시간이 며칠이나 더 소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행히 있잖아요. 이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바로 떴습니다. 이 배가 다행히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소통될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것처럼 막혀 있는 부분을 드디어 6일 동안 갇혀있던 배가 프리 됐다. 현재 partially 됐는데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이제 곧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악재들이 여러 개 겹치니까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재 막 50% 이상, 60% 이상 떨어지는 주식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악재들 때문에 막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 캡비우 돈나무 누님께서는 또 지난 금요일 날 아주 맛있게 막 줍줍 하셨어요. 막 쇼핑을 또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또 아주 빠른 속도로 팔아치우는 주식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몇 개만 좀 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캐티우드, 즉 돈나무 누나가 매수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바이두를 역시 주워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금요일날 빌황 사건, 마진콜 사건 때문에 여러 주식이 막 폭락을 했거든요. 이 빌황이 중국계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폭락을 거듭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이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캐티우드 누님의 ETF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두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개 정도가 바이두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때문에 이 캐티우드님이 바이두가 폭락하니까 또 바이두만 양쪽 ETF 둘 다 해서요 계속 주워 담았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바이두 주식을 무려 30만 주 이상을 또다시 추가 매수했거든요. 그 바이두가요, 그 사실은 그 208불로 지난 금요일 날 마감했는데 최고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가가 이 354불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354불에서 208불이면 154불이 떨어진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역시 캐시우드님이 돈나무님이 막 추가 매수를 해버리니까 이 같이 이렇게 쭉쭉 오르다가 또 이제 애프터 아워 때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이 데미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마진콜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애프터 아워에 1.4% 74% 빠졌는데요. 또 어찌됐든 이 캐티우드님이 볼 때 바이두의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외적인 악재잖아요. 그 외적인 악재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했을 때 주워 담는 거죠. 근데 캐시우드 누님만 지금 추가 매수한 게 아니고요. 현재 그 블룸버그나 여러 이런 기관들에서요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잉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혹시나 저는 바이두는 갖고 있지 않은데 오늘 보고 가격대를 보다가 오늘 한번 추가 매수를 저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이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 돈나무 누나처럼 여러분들도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돈나무 누나가 또 추가 매수한 또 다른 종목은요, 오픈도어입니다. 자, 오픈도어 지난 수요일도 추가 매수하더니 또 이번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추가 매수했는데요. 무려 14만 주 이상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오픈도어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 부동산 거래 그 사이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충분히 진로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고점이 28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7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지금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 아닙니까? 그래서 애프터 아워까지는 또 얼마나 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오픈도어 스탁이 그래서 2.3% 상승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마감 시간에는 이게 캐티우드가 추가 매수를 왕창 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10불 대면은 매력적이죠, 여러분. 여전히 10불 대면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 이 오픈도어도 충분히 길게 보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바잉 타임인 건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드디어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돈나무 누님께서 그동안 준비했던 드디어 그 우주 ETF가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 미국에서도 많은 주린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 주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 우주 ETF가 시작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우리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RK 인베스트먼트가 추진하고 있는 이 우주 ETF의 full name은요 이렇게 됩니다. 까만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요. ARK Space Exploration and Innovation ETF.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티커 네임은요 ARKX, ARKX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멋있죠? ARKX. 그리고 언제 드디어 이거 시작하느냐? 이 ETF가 드디어 tomorrow, 자, 화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Will begin trading on Tuesday. 화요일 날 드디어 여러분들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나오기만 해라, 내가 다 사줄게 라고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캐티우드 누님이 2년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죠? 2년 만에 드디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이제 다 통과되고, 그죠? 이제 화요일 날 드디어 소개가 되는데요. 내일 주무시지 마시고 도대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사고 싶은 분들은 뭐
빨리 사야죠. 그죠? 저도 살 마음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ETF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ETF보다는 스페이스X가 직접 상장하고 스타링크가 직접 상장하면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ETF는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찌됐든 테슬라에도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좋아하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듯이 저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이 스타링크는 분명히 대박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올리게 되면 직접 사실은 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일 굉장히 화요일 날 이제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잘 주시하고 있으면서 이 테슬라와 이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는 여러분들이 꼭 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아주 미래에 20년 뭐 30년 동안 앞으로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티브였습니다.